그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꿀꺽 삼킨 적 있으신가요? 식당에서 엉뚱한 음식이 나왔을 때, 누군가 당신의 공을 가로챘을 때, 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그 순간 심장은 빨라지고 손끝은 떨리며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도 아니면 침묵으로 관계를 지킬 수도 있는 그 갈림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입니다. 그들 앞에선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람도 나를 세우지 못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때 그냥 참지 말고 말할 걸. 왜 항상 나만 늘 당하는 거지? 다음엔 꼭 똑같이 해줘야지. 이런 후회와 결심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동서양의 현인들이 수천 년간 실천해온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지배하는 네 가지 강력한 태도. 이 네 가지 척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무덤덤한 척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공격이나 도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 얼굴 표정이 변하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민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긴장감이 넘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 밤, 한 취객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고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른 중환자들로 분주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환자는 기다림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 병원이야? 장례식장이야?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의사와 다른 간호사들은 당황했고 다른 환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간호사인 민지 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보안 요원을 부르거나 아니면 훈계를 할까요? 하지만 민지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지금 접수 순서에 따라 진료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해 드릴 겁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놀랍게도 그 취객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 주세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분 후 진료를 마친 그 환자는 나가기 전에 민지 씨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습니다. 좀 많이 마셔서.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한 신입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저였다면 당장 보안요원을 불렀을 거예요. 민지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 상대방의 감정에 내 감정을 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화에는 더 큰 화로, 불안에는 더 큰 불안으로 대응하면 결국 모두가 지치죠. 그저 무덤덤하게 대응하면 상대방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무덤덤한 척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공격 에너지를 흡수해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태권도에서 상대의 공격 에너지를 이용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도발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단 3초만 지연시켜도 뇌의 감정 영역과 이성적 판단 영역 사이의 균형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현명한 대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무덤덤한 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되뇌어 보세요.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는 것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공자는 분노는 쉽게 드러나지만 지혜는 침묵 속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침묵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할 때 무덤덤한 척을 시도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덤덤한 척을 선택한다. 내 감정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열리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지킨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기술은 이해한 척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들의 관점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반박하거나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참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의 말을 일단 인정할 때 갈등은 오히려 빠르게 해소됩니다. 대형마트에서 고객 서비스 책임자로 일하는 오지현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절반을 사용한 제품을 들고 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그 제품에 실망하셨군요. 정말 불편하셨겠네요.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화가 나 있던 고객의 태도가 즉시 누그러졌고 결국 환불 대신 교환에 동의했습니다. 이해한 척의 심리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관점을 인정해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방어 기제가 약화되고 더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공감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어요. 같은 표현은 마법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동철 씨는 항상 자신의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한 동료에게 당신 관점에서는 분명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대응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고 결국 그들은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찾게 되었습니다. 이해한 척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먼저 그들의 감정이나 관점을 인정하는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조용히 덧붙이면 됩니다. 중국의 노자는 가장 유연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한 척은 바로 그런 유연함의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를 먼저 시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익혀야 할 기술은 관심 없는 척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자극이나 도발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근히 경쟁을 유도하거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일이 너무 잘 돼서 우리 아이는 노력 안 해도 상위권이야. 아직도 그런 걸 사용해? 요즘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에 반응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공세를 이어갑니다. 그들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니까요. 디자이너 장현우 씨는 동료의 끊임없는 비교와 도발에 처음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렇군요라고 짧게 대답하거나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그 동료는 오히려 현우 씨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관심 없는 척의 심리학적 원리는 심리적 경계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에너지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할 권리는 오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이 기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비교하게 되는 환경에서 모든 정보에 반응하지 않는 능력은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관심 없는 척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도발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침묵도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대 로마의 현명한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관점, 경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평온하게 관찰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반응뿐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혜는 우리 일상의 빛을 비춥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을 불필요한 경쟁이나 비교로 자극할 때 나는 지금 관심 없는 척을 선택한다. 그 사람은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평온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기술은 화가 없는 척입니다. 이것은 감정 조절의 핵심으로 순간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내면에서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언성을 높이며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우리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반박할 말이 마구 솟구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택시기사 박종현 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 운전자의 험한 말에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창문을 닫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상대는 한참을 더 소리쳤지만 결국 아무 반응이 없자 민망해하며 사라졌죠. 그날 저녁 박종현 씨는 우연히 태운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운전하시면서 화나는 일 없으셨어요? 저는 택시 기사분들이 항상 참으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박종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한 운전자가 저한테 욕설을 퍼부었어요. 물론 화가 났죠. 하지만 제가 화를 내면 누가 이득일까요? 그 사람은 잠깐 욕하고 갔지만 제가 화를 내면 하루 종일 그 감정을 끌고 다녀야 해요. 그래서 전 그냥 창문 닫고 모른 척 했어요. 결국 제가 이긴 거죠. 그 사람은 혼자 화내고 사라졌지만 저는 하루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손님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박종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화가 없는 척의 힘은 무엇일까요? 화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싸움은 감정을 빼앗는 자와 지키는 자의 싸움이며 진짜 승자는 자기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화는 한순간의 광풍이 되어 1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평소 쌓아온 신뢰, 관계, 심지어 내 품격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화를 내고 난 뒤 찾아오는 후회입니다. 화가 없는 척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깊은 호흡을 통해 신체 반응을 안정시키세요. 둘째, 이 감정은 잠시 지나갈 뿐이라고 자신을 객관화하세요. 셋째, 반응하기 전에 이것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정신분석학자는 감정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나는 지금 화가 없는 척을 선택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앞서 배운 4가지 척무덤덤한 척, 이해한 척, 관심 없는 척, 화가 없는 척을 일상에서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4가지 기술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치 악기들이 모여 오케스트라를 이룰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상대방의 도발이나 비판에 화가 없는 척으로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어서 무덤덤한 척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라는 이해한 척의 문장으로 상대의 방어벽을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공격적 태도 자체에는 관심 없는 척을 하며 오직 문제 해결이나 건설적인 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태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도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업무 성과, 인간관계, 삶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의 핵심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4가지 척은 바로 이 간격을 만드는 실용적 방법입니다. 이 기술들을 일상에서 훈련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3초 규칙을 통해 자극적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기 전에 3초간 멈추고 호흡하세요. 다음으로 거울 연습을 통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4가지 척의 표정과 말투를 연습해 보세요. 또한 1일 복기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척을 적용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가지 척의 핵심은 바로 이 판단의 순간에 개입하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척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형성되면 갈등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가지 척은 단순한 대응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철학이자 타인과 관계 맺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 방법들을 내면화할수록 여러분은 갈등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싸우지 않고도 진정한 승리를 얻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4가지 척을 삶에 적용한다면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갈등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4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다른 이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4가지 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자신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매일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 평화롭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이 방법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에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